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열린 레버쿠젠과의 시즌 초반 분데스리가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빈센트 콤파니가 열정적인 몸짓을 선보이며 10명의 선수가 공을 소유하는 등 초반 10분을 지배했습니다. 레버쿠젠은 바이에른의 공격적인 압박에 고전하며 좀처럼 자기 진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반 30분 파블로비치가 불필요한 코너킥을 내준 후 그라니트 자카가 침착하게 안드리에게 공을 넘겨 페널티 구역 밖에서 낮게 차며 첫 번째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39분엔 파블로비치는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페널티 구역 밖에서 공을 가슴으로 받은 후 멋진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과 레버쿠젠의 수비 경기를 보는 듯 했으나 레버쿠젠을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경기는 무승부지만 많은 언론들은 레버쿠젠의 수비 경기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미리 상상하지 못했던 레버쿠젠의 수비전이었다. 실제로 극도로 빠르고 플레이에 열의가 있었던 사비 알론소 감독의 팀 공격은 결코 발전하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웠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터치 102회, 패스 91회 중 84회 성공, 가로채기 2회, 경합 4회 중 3회 성공, 공중 경합 8회 중 4회 성공, 볼 상실 7회에 슈팅 1회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의 경기는 매 주마다 발전하고 있으며 최우수 선수로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바이에른이 완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상황에서 전반전에는 김민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의 동점골이 터지기 전까지 볼 터치 횟수는 9회에 불과했지만 늘 그렇듯 레버쿠젠 페널티 지역에서 의도를 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게레이로의 슈팅을 도와준 것 외에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발목 부상으로 퇴장했습니다. 팀 동료만큼이나 안정적이고 눈길을 사로잡는 수비 장면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자신있게 서 있었지만 레버쿠젠을 상대로 좀 더 거칠게 움직여야 했고 심판이 휘파람을 불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레버쿠젠의 공격 중 일부를 차단시켰고 이런 게임에서 항상 팀이 후방에서 필요로 하는 수비력을 발산했습니다. 김민재는 현재 매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경합에 나갈 때와 경합 타이밍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78분에도 결정적인 골 기회까지 잡았으나 근거리에서 제대로 슛을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흔들림 없이 절대적으로 설득력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에른이 보니의 상대로 우파메카노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이에른의 두 번째 중앙 수비수는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많지 않았지만 초반에 레버쿠젠의 역습 시도를 일부 막아냈습니다. 안드리의 슈팅을 태클로 막아낸 선수는 김민재뿐이었지만 그의 발은 1인치가 짧아 슛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수비진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펠릭스 즈와이어가 김민재의 모든 행동을 파울로 부르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레버쿠젠이 유일한 슈팅에서 득점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비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경기였습니다. 첫 골에서 안드리의 슈팅에 살짝 빗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바이에른의 최고 선수입니다. 레버쿠젠 경기 최고의 선수로는 김민재, 키미, 파블로비치가 선정된 곳이 많았고 해리케인의 부진을 많이 다뤘습니다. 18대 3의 슈팅 수와 70%의 점유율을 기록한 팀에 대해 결과가 크게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디렉터 막스 에벨은 경기력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구를 하는 방식으로 감탄사를 자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무승부지만 그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이에른의 감독이라면 항상 승리를 원하겠죠. 경기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였습니다. 카운터 프레스는 긍정적이었고 세컨볼을 따냈고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보통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경기였지만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았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놀랍진 않습니다. 레버쿠젠의 강점으로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할 때 압박하고 필요할 때 잘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다른 날이라면 골대 앞에서 더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잘했습니다. 매우 재능 있는 젊은 선수입니다. 매우 성숙하게 플레이합니다. 그가 실수를 할 때는 응원하고 잘할 때는 격려합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톱 미드필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심각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하기에는 이르죠. 수요일에 그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해리 케인은 경기 후 다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잉글랜드와 챔피언스 리그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고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팬들에게 아주 좋은 경기가 될 겁니다. 에스턴 빌라는 이 30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적이 없는 팀이에요. 특별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레버쿠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에스턴 빌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장 마누엘 노이어는 민헨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실점한 골은 매우 짜증났습니다. 우리는 3점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실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준 골에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스스로에게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터치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3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기력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레버쿠젠을 제압했고 거의 기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을 넣은 후 매우 행복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코너킥을 내준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밸런스가 좋았고 후방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었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스는 득점과 상관없이 매우 젊은 선수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팀 플레이어이며 우리에게는 그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팀 전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만족해합니다. 에너지와 믿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경기도 분석했어요. 그들은 공을 가지고 있든 없든 전력을 다해요. 에너지도 좋고 정신력도 좋아요. 아주 좋은 FC 바이에른이었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어요. 지난 시즌에도 여기서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오늘은 힘들었어요. 그들은 숨쉴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매우 규율 있게 희생해야 했어요. 저는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승점에 만족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의 플레이는 팬들의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내가 유일하게 적대시하지 않을 선수는 김민재입니다. 너무 친근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CB 듀오 때문에 정말 긴장했었는데 정말 잘 해냈어요. 18대3의 슛과 7대3의 볼 점유율 등 경기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패스나 효율성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레버쿠젠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는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약한 팀을 상대로 한 이전 성과가 단지 지표일 뿐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는 레버쿠젠의 공격조차도 사실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없는 지금에 와서 멈출 수 있습니다. 올리세와 게레이로가 있는 오른쪽이 여전히 더 좋았었지만 반대쪽 선수들은 완전히 그림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활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모든 공격을 멈추고 다시 플레이합니다. 스로잉 공격에서도 항상 공격 플레이를 거부합니다. 오늘은 바이에른의 좋은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알론소와 바이엘에게만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무패의 챔피언이자 컵 우승자로서 지난 시즌 매력적인 축구를 하지 않고 팀 버스를 주차시키는 것은 매우 한심합니다. 그것은 우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민재와 데이비스에게 특별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두 사람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놀랐습니다. 콤파니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민재는 오늘 저에게 경기의 최우수 선수였고
매우 강해서 1.5점도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파메카노도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2점이 맞습니다. 다이오트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완벽하게 수행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들이 해낼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바이에른이 그들에게 배팅을 기꺼이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티스 데리흐트를 팔려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클럽은 이 듀오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비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고 알론소의 압박을 흡수하고 바이에른을 공격하거나 보니에게 롱패스로 위협하는 게임 플랜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두 선수는 모든 것을 차단했고 레버쿠젠이 역습을 위해 공을 되찾으려 할 때 필드에서 매우 높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 공을 빼앗는 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또한 두 선수 중 한 명이 파트너에게 커버당해 공을 빼앗지 못한 몇 번의 경우에 뒤에서 쉬운 패스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레버쿠젠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두 선수가 보인 불확실한 모습, 계속해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당혹스러웠던 모습과 완벽하게 대조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주어진 엄청난 과업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